이런 제1의 물결 동호혁명이 이제 제2의 물결이 1700년부터 일어났는데 그걸 우리는 공업혁명이라고 해요. 산업혁명이라는 뜻이죠. 이 공업혁명은 1710년 영국의 면방직에서 시작됐다는 게 일반적인 정서예요.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인도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인도의 캘커타 지방에서 페리코라고 하는 그 면사의 원료가 거기서 생산돼요. 그래서 그 면사의 원료 그걸로 옷을 만들었더니 이게 이 옷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면직물이죠. 소위 말해서 옷을 만들었더니 땀 흡수가 잘 되고 가볍고 그 다음에 색깔이 잘 나오고 해서 종래의 오방이었던 섬유산업에서 급격히 면방으로 산업이 공격을. 근데 이게 워낙 수요가 늘어나니까 간해공업으로 이걸 만들던 사람이 야 이거 물건만 만들면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이걸 어떻게 많이 만들어 볼까 이걸. 그래서 여기서 뭐가 발명이 돼요? 기계가 발명이 되죠. 방적기가 발명이 됩니다. 제일 유명한 게 제니퍼를. 이 방적기가 발명이 되면서 대량 생산의 길이 트게 되는데 이게 이 이 기계를 돌리는데 전부 다 사람의 힘으로 동력이 돌리다 보니까 이걸 사람의 힘으로 돌리지 말고 어떻게 기계의 뭔가 힘으로 끊임없이 이걸 자동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연구하던 차에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산업혁명이 가속화됩니다. 1830년 맨체스터 리버풀 사이에 뭐가 생겨요? 철도가 생깁니다. 1851년 런던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리면서 17,000점의 새로운 상품이 선을 보입니다. 1901년 빅토리아 여왕이 돌아가실 때까지 영국은 뭐였어요? 대영제국. 영국은 이런 산업혁명을 만들어내는 이 바람에 대영제국의 칭호를 들으면서 지금 영연방인 나라가 몇 개 나라냐? 49개 나라가 영연방 안에 있으면서 영국 여왕이 총독을 임명하는 이런 세계적인 국가로 발돋움합니다. 이러한 제2의 물결을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받아들인 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이죠. 일본 1868년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면서 근대화를 단행하고 그리고 1894년 청일전쟁에서 대만하고 오키나와를 치고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고 1910년 대한제국을 합병한 게 일본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사실 정조대왕이 돌아가신 1800년부터 1910년까지 거의 대외 외국의 변화에는 거의 문이 안 됐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안동김씨, 풍양조씨, 영민씨 이 세 가문의 정권 싸움에 나라는 완전히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어요. 봉황난, 진주밀란, 홍경래난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 유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1910년 대한제국 그 당시에는 거의 국가라고 할 것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왕조가 어렵게 됩니다. 신부님들이 서양에서 문물을 가져온 세랑터에서 다 뽑자가 죽였습니다. 그 결과 나라를 빼앗깁니다. 36년간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징용으로 끌려갔다 오셔서 나중에 해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직도 연길이나 이쪽에는 독립기사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위 말하면 일본은 근대화의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면서 부국강병을 취했는데 결국 우리를 못해갖고 결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우리는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면서부터 근대화를 이끌게 됩니다. 우리가 리더라고 하는 것, 적어도 제가 역사 공부를 하고 보면 리더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대정신. 그 시대를 읽어야 돼요.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미션이 명확해요. 우리가 이러한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링컨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1860년 시카고를 중심한 일리노이 북부의 지원으로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그때 어떻게 남부의 11개 주가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때 링컨 대통령은 고민합니다. 과연 이 노예 해방, 이 흑인들 문제 때문에 백인들이 엄청나게 전쟁을 일으켜야 돼요. 고민하는데 그때 링컨 대통령 움직인 책이 스톱 위니슨 엉클 톰스 케빈의 이야기라죠. 그 책이 그 당시에 35만 권 파는데 그 책을 읽고 링컨 대통령 결심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흑인 노예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전쟁을 일으키죠. 남북전쟁.
국내에서 대실보고 연설이 나오고, 그리고 재선에 성공했지만 1년 만에 암살을. 링컨 대통령은 4년 남짓한 재임기관이었지만 지금 전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칭호를 받는 거예요. 어떤 걸? 그 시대의 일을 하면서 하나의 역사를 만든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영국에는 200년, 일본에는 100년이 뒤졌지만 우리는 지금이라도 근대화의 길을 가야 된다 하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한 경부 고속도로. 김영삼, 김대중 의원은 그 당시에 경부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내가 그 고속도로에 들어 누워서 유학부인들의 관광 가는 걸 막겠다고 했지만 그분들은 박정희 대통령만큼 조국을 고민하지는 않았어요. 이때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완공이 되고 역사적인 1973년 중화합공업이 발표됩니다. 중화합공업 1973년일 때 우리 국민소득이 560불이었어요. 560불인 나라가 철강, 자동차, 반도체, 가전 전부 다 우리가 하겠다고 나섭니다. 세계가 다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산업화에 성공한 거죠. 이 산업화의 주역들은 몇 분이 계십니다. 이병철 회장님이나 정주영 회장님이나 김우중 회장 이런 분들을 비롯한 수많은 분들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정주영 회장님은 뭐 일화가 너무 많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주영 회장을 부르죠. 불러서 정 회장이 조선산업을 좀 해볼게. 그때 정주영 회장이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각하, 저는 강원도 출신이라 바다를 볼 줄 모르고 수영도 할 줄 모르고 저는 바다를 자신 없다.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수출 확대 진흥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가리키면서 저기 앉아있는 정주영 씨가 회장이라 정주영 씨가 그 뒤앞에서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경부고속도로 완공시킨 정주영 씨 맞느냐? 이렇게. 그날 저녁 현대는 비상사장단회가 열리고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이 노여움을 어떻게 막느냐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사장 한 명이 정주영 회장한테 건의합니다. 회장, 죽어도 바다에서 죽어주시다. 이렇게. 이 울산 옆에 이포라고 있는데 그 이포에다 조선소를 만들면 이거 깨진 거지. 그건 너가 괜찮아. 그래서 설득을 하죠. 그 정주영 회장이 이제 마음 좀 돌립니다. 해보자 해서 이제 청와대 다시 한다고 한 달 뒤에 영국으로 떠납니다. 차관하고 오다를 가서 떠났는데 500원짜리 빠탱고 백장하고 그 다음에 미포조선 5만분의 1 지도하고 그리고 거북선 모형 그 이제 만든 거를 갖고 가서 영국 사람을 설득하는데 미포조선을 보여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털을 보여주니까 야 이거 자기들 이거 괜찮은 거다. 여기. 근데 니들은 기술이 없잖아. 500원짜리 탁 그랬는데 영국 애들이 이 사실상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분은 대한민국의 영웅인데 400년 전에 우리는 철로대 전 세계 어느 민족이 지폐에다가 배를 그려서 갖고 다니는 민족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그래갖고 우리 민족은 너무너무 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돈에다 배 그림을 그려갖고 갖고 다니는 민족이다. 우리 믿고 한번 발전을 해봐라. 그래서 저 오다를 받아갖고 만든 게 오늘날의 현대 중국. 이병철 회장님에 관한 건 뭐 1시간, 2시간을 얘기해도 제가 기술실에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언젠가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은 1983년 2월 8일 동정에서 반도체 기술을 독자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저도 제가 알기는 이 삼성에서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님을 빼고는 반도체 찬성한 사람이 거의 없는 거야.